안녕하세요. 콩사사입니다. 현재 시간이 2023년 4월 28일 오전 8시 37분이고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29,470달러입니다. 일단 가장 긍정적인 부분은 어제는 이제 20일 EMA 위에서 차트를 마감하는데 실패했는데 오늘은 결국에 20일 EMA 위에서 차트를 마감함으로써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의 가능성을 훨씬 더 높였다라는 부분이 되게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어쨌든 여기 부분에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20일 EMA가 하방 돌파되면서 동시에 중요한 채널이 뚫리면서 여기 아래에서 걸려져 있던 상승 다이버전스도 그 하락으로 취소가 되는 그런 자리였죠. 상당히 기준이 많은 자리였습니다. 근데 이때 물량을 덜어내야 할 기준 중에 하나가 20일 EMA가 하방 돌파되었다 이거였잖아요. 근데 20일 EMA로 복귀되었으니까 그 중에 하나는 이제 해결한 거죠. 그럼 남아있는 건 이 추세 위로 다시 차트가 복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겠고요. 최소한 4시 한봉 마감한 뒤로 복귀한 뒤로 뭐 테스트까지 성공을 해야겠죠. 이때는 복귀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다음 봉에서 테스트하는 데는 실패했다고요. 그래서 설사 이게 차트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뚫었네가 아니라 테스트를 성공해야지 그 다음에 올라가는 형태가 만들어진다라는 거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가장 좋은 추가 매수 자리, 손절 구간은 짧으면서 가장 좋은 추가 매수 자리는 어디일까요? 네,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나는 여기 뚫을 때 돌파 매매를 하겠다 이거 하나 하고, 아니면 나는 이 테스트를 할 때 하겠다. 근데 뭐 이런 자리에서 섣부르게 와 뚫었다 롱 이렇게 베팅했다가는 이거 그냥 대책에 맞는다 이거죠. 그래서 항상 차트가 움직이는 데는 보통 테스트의 과정이 항상 있다라는 거. 이때도 제가 그냥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 이때 여기 떨어졌네 손절 이게 아니고 한번 테스트는 한다 이거죠. 정말 뚫린 거 맞아? 라고. 같은 원리인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제가 손절을 하실 때 여기에서 하지 말고 어디에서 하시라고 그랬나요? 여기에서 하시라고 그랬죠. 그러면 충분히 자기가 여기에서 매수 받았던 내시한봉 하락 상승 다이버전스 보고 매수 받았던 물량을 본절 혹은 약익절로 탈출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여기 자리였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제 새벽에 꿀잠 자다가 여기에서 매수를 못했어요. 여기에서 내가 매수를 못했다라고 쳐요. 그러면 매수 자리가 어제 한 번 있었죠. 여기 채널 중단해서. 여기에서 매수를 또 못했다라고 쳐요. 그러면 다음 매수 자리를 찾기 위해서 이제 여기가 되는 거죠. 여기. 근데 반드시 뚫은 뒤에는 정말 뚫은 거 맞아 테스트가 나온다고요. 뚫린 뒤에는 정말 뚫린 거 맞아 테스트가 나오고요. 보통은 그렇습니다. 아주 막 급박한 악재가 나오면서 이런 뭐 약간의 그냥 이런 반등 데드캡 반등조차 없이 떨어지는 구간이 아니라면, 근데 데드캡 반등조차 없이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은 거의 반감기 사이클 중에서도 한두 번 정도 나올까 말까 하는 수준이거든요. 보통 일반적인 상황에서 차트가 움직인다고 할 때는 이런 테스트의 과정은 반드시 나온다는 거. 그리고 설사 데드캣 없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막 줄줄줄 흘러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반드시 나중에는 한 번 더 찌르러 올라옵니다.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다시 한번 찌르러 올라온다고요. 그 자리를.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 뇌동매매 하지 말라는 얘기가, 패닉에 휩쓸려 가지고 하다 그냥 일단 튠 하고 도망간다거나, 올라가니까 하다 그냥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손이 먼저 움직이면 안 되고. 네. 개인적으로 이제 여기를 뚫고 지지에 성공하게 되면 충분히 이제 채널 상단까지 노려볼 수 있는 거고요. 어쨌든 이제 이 채널의 신뢰성은 지난 몇 달 동안 완벽하게 만들어진 신뢰성이니까 당분간은, 앞으로 몇 달간은 이 채널 안에서 차트가 움직일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이미 이 차트의 신뢰성은 지난 몇 주간의 움직임 혹은 지난 몇 달간의 움직임 과정에서 3월 27일이네 여기 시작점이 지난 몇 달간의 과정에서 증명이 된 채널이니까 이건 앞으로도 계속해서 활용할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위로 다시 한번 추세가 나오면서 가속 채널이 나오거나 하지 않는 이상, 위로 돌파가 되면서 추가적인 더 가파른 기울기의 가속 채널이 나온다거나, 혹은 다시 여기가 아래로 뚫리면서 더 가파른 형태의 하락 가속 채널이 나오지 않는 이상 당분간은 이 차트는 여기를 왔다 갔다 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만약에 조금 더 기간 수렴을 거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삼각 수렴의 형태가 나올 확률이 저는 꽤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오늘 밤 금요일이니까 오늘 만약에 뚫지 못하면 당분간은 뭐 이런 삼각 수렴의 형태가 나올 것이다. 그럼 수렴의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죠. 딱 봐도 수렴의 기간이 상당히 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한쪽 방향으로 이제 가격이 분출이 되겠죠. 위로든 아래로든. 당연히 이 분출될 때는 가격 움직임이 커지니까 대응을 반드시 하셔야겠죠.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 하나하고, 그냥 여기 지지하고
금요일 밤에 뚫은 다음에 다음 주에 테스트하고 추가 상승을 할 가능성, 뭐 이런 가능성이 남아 있는데, 이 수렴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비트코인 변동성이 조금 이제 줄어드는 과정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서 좀 알트장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알트장이 조금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조금 줄어드는 타이밍에 분명히 알트코인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여러 가지 도미넌스 상황이. 쉽게 말하면 지금 어덜스 도미넌스는 2019년 흡성대법 때보다도 더 지금 쪼그라들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상당히 지금 알트코인이 저평가되어져 있는 건 맞습니다. 지금 가장 고평가되어져 있는 섹터는 스테이블 코인 영역이 지금 가장 고평가되어져 있죠. 결국엔 그 스테이블 코인, 지금 뭐 사실상의 안전자산으로 이른바 이 시장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 스테이블 코인을 전부 다 어디로 시장으로 끌고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전부 다 어디에 지금 그거 잠들어 있을까요? 디파이 시장에서 전부 다 이자 6%에서 7% 혹은 한 11%까지 이자가 나오니까 거기로 지금 잠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전부 다 지금 디파이 섹터에 뭐 6%에서 한 뭐 7% 혹은 한 11%짜리 이자 받아먹고 있는 거거든요. 네. 큰 손들 뭐 스테이블 코인으로만 몇억 불 이상씩 이렇게 굴리는 분들은 그걸로 이자 받아먹는 걸로도 충분하다라고 느끼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니까. 결국 근데 거기서 얻는 수익이 이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을 사서 얻는 수익보다 약간 이렇게 손해다라는 느낌이 들어야지 그 양반들이 전부 다 스테이블 코인 싸들고 이 시장으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전부 다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땐 지금 가장 과평가되어져 있는 게 테더 도미넌스고요. 네. 지금 가장 과소평가되어져 있는 영역은 어덜스 도미넌스다. 그럼 바꿔 말하면 만약에 이 테더 도미넌스가, 제가 지금 테더 도미넌스 가장 중요한 자리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여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박스권 하단이 깨지느냐 깨지지 않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테더 도미넌스를 이용해 매매를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사고 여기에서 팔면 된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어디에서 중간에서 분할 익절하시고, 이거 딱 중간 값이잖아요. 여기 그 바닥 짚고 올라가는 여기가 딱 중간 값이잖아요. 네. 제가 이때 왜 매수를 했죠? 이때는 비트코인 차트에서는 기준이 없었어요. 네. 이때가 비트코인 차트가 어디냐면 여기거든요. 여기에요. 지금이야 제가 이 하락 큰 채널 하나를 그어놨으니까 여기 기준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걸 지우고 나면 이건 제가 뭐 어제 그제 추가시켜 놓은 채널이고요. 이걸 지우고 나면 여기에서 매수해야 될 근거가 하나도 없다고요. 아직 채널 하단도 안 닿았고 그냥 중간에 부응하고 떠 있는 상태죠. 근데 실제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찍은 저점을, 여기에서 최저점을 찍은 알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반등 없이 쭈르르르 내려가다 보니까 패닉셀이 많이 나와가지고 알트들이 그냥 가격이 쫙 내려가는 형태에서 여기에서 잡은 알트 평단이 이때 잡은 알트 평단보다도 훨씬 더 낮은 경우도 있었다고요. 실제 제가 매매를 하면서 느낀 게. 그럼 여기에서 제가 매매할 수 있는 근거가 비트코인 차트에서, 토탈 차트에서도 없었는데 뭘 보고 여기에서 들어갈 수 있었죠? 근데 제가 아침에 영상 찍으면서 말씀드렸잖아요. 테더 도미넌스 그때 여기 찍었잖아요. 그래서 박스권 고점이 찍힌 것 같다. 영상 후에 매수를 조금 해야겠네요. 거미줄을 쳐놔야겠네요. 라는 말씀을 드렸죠. 네. 그리고 왜 여기를 무시하느냐라고 라는 질문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저 양반은 박스권을 왜 이렇게 그리지? 박스권을 이렇게 그려야지. 어떻게 박스권을 지 맘대로 그리고 있네? 박스권을 이렇게 그려야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그린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솟아있는 봉우리는 어떠한 지금 차트를 그리고 있는 이 차트 운전자의 의도된 하락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일종의 힙소라고 생각한다라고 그랬죠. 힙소라고. 이게 평균에, 결국 모든 차트,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평균에 수렴하거든요. 여러분들 그 피겨 점수 매길 때 심사위원이 10명이면 2명의 심사위원 점수를 빼죠. 누구하고 누구를 빼나요? 가장 높은 점수하고 가장 낮은 점수를 빼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뭐 8명의 평균 점수가 그 선수의 점수잖아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네. 이것도 일정 기간 동안 여기서부터 그러면 기간이 대략 1월 19일이에요. 그러면 벌써 넉 달이잖아요. 그럼 넉 달 동안 일정한 정형적인 패턴이 나왔는데 그 패턴을 해치는 가격 움직임이 있다. 예를 들어 여기에서, 그래서 차트라는 게 항상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그냥 교과서 배운 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또 이런 움직임도 있다라고 칩시다. 박스권이 이렇게 형성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과정에서 뭐는 제거한다고요? 이러한 이상한 힙소형 무빙은 제거하고 나머지를 보고 평균을 내는 거죠. 그게 매매라고요. 모든 가격은 평균에 수렴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두 개는 빼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건 비트코인 차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평선을 보는 겁니다. 이평선이라는 게 뭔가요? 평균적인 움직임이거든요. 평균적 지난 100일간에 혹은 지난 200일간에 혹은 지난 1년간에. 그리고 모든 차트는 결국 평균에 수렴한다. 올라가더라도 평균에 수렴하는 거고 내려가더라도 평균에 수렴하게 되니까 그 평균 값을 이용해 대략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고 어디에서 저항을 받겠구나를 예측하는 거죠. 네. 이게 세상 모든 건 평균에 수렴합니다. 그리고 그걸 극한으로 정형화시킨 게 뭔가요? 엘리어트 파동이죠. 네. 그 평균 값을 내 가지고 정형화시키고 그 평균 값의 조정 레벨 혹은 발산 레벨을 측정한 게 뭐고요? 이게 피보나치 수열 값이 되는 거고요. 단순한 이러한 움직임이 아니라 그 안에 피보나치 수열을 대입시키니까 이제 실은 완벽한 이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엘리엇 파동을 함에 있어서 피보나치를 빼고 엘리엇 파동을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사이비입니다. 네. 모옥남 있잖아요. 모옥남. 네. 저는 그 친구 방송을 딱 1시간 보자마자 쟤는 사이비다라는 걸 바로 느꼈거든요. 네. 실은 제 눈에는 전형적인 JMS구나. 네. 신도들 많죠. 네. 엘리엇 파동을 얘기하면서 그냥 형태만 보더라고요. 그냥 1, 2, 3, 4, 5 WXY 다시 1, 2, 3, 4, 5 ABC 다시 ABC 그럼 이제 ABC가 나오게 되면 Z파동까지 나온 거거든요. 그것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봉도 15분 봉으로 그 짓거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게 모르는 사람이 보면 막 현란해 보이죠. 막. 그리고 엘리엇 파동이라는 게 항상 이제 사후 분석이다 보니까 결과론적인 분석이거든요. 나중에 보면 막 그럴듯해 보이게 이제 엘리엇 파동이라는 게 이게 임펄스인지 ABC 조정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나중에 가서 때려 맞춰보면 대충 맞춰진다고요. 그래서 오 이렇게 되게 되는데 뭐 이런 게 근데 그 전에 파동이 완성되기 전에는 아무도 모르는 미지의 영역에서 일단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이게 ABC일지 임펄스일지 아니면 뭐 불규칙일지 아니면 뭐 익스텐드 플랫일지 확장 조정으로서 Z까지 떨어지는 파동일지 그 모든 가능성 다 때려놓고 분석하고 나중에 가서 이게 이거였네요 라고 하면 짝짝짝 이렇게 되는 게 엘리어트 이론인 거거든요. 네. 결국 이제 평균을 계산한 겁니다. 네, 평균을. 전부 다 이제 쉽게 말하면 모든 분석이란 결국 이제 귀납적 분석이고 시계열 분석이죠. 과거에 있었던 일이 다시 한번 반복될 것이다라는 걸 전제하고 분석하는 거고 사람의 행동 양식도 보통 그 안에서 움직이니까 매매라는 게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모든 건 평균에 수렴한다라는 걸 기본 전제로 깔고 그 귀납적인 명제를 깔고 분석물을 내놓은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방향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아요. 엘리어트 파동의 조정의 목표값과 이평선과 피보나치 수열의 조정 목표값과 뭐 다양한 분석 기법의 툴이 한 지점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분석 툴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더 좋습니다. 네, 실은. 그러면 더 잘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제가 그랬잖아요. 뭐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분석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제가 여기를 말씀드리면서 한 4가지 5가지의 근거가 있었잖아요. 네, 여기 자리. 일단 엘리엇 관점에서는 이 전체 파동의 1.618 레벨까지 조정이 정확히 나왔다. 정확히는 아니고 약간 모자라는 값으로. 그 다음에 이 채널은 거의 2년 동안 제가 지켜보고 있었던 채널이다 보니까 채널에 닿았고요. 이때 닿은 뒤로 거의 뭐 1년 동안 못 닿고 있다가 닿은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평선 관점에서는 여기가 365주 EMA라고 했죠. 그 다음에 아래에서 올라오는 추세선을 딱 맞닥뜨리는 지점이 또 여기입니다. 네. 혹시 비트코인 차트 초장기 추세선 그거 보신 분 계세요? 네. 뭐 물어보고 싶다. 비트코인 차트 초장기 추세선 그거 보시고 여기서 올라오는 거 추세선 딱 긋잖아요. 그럼 여기 저항 레벨하고 딱 맞아 떨어집니다. 네. 초장기 추세선 한번 그어 보세요. 숙제로 내드릴게요. 여기 그대로 연장시키면 여기 고점이 여기 지지하고 여기 뚫리고 하면서 여기 저항 레벨하고 정확히 일치해요. 네.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한 4가지 5가지 근거가 겹치니까 여기에서는 정말 풀베팅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근거가 한 가지가 아니고 4가지 5가지 근거가 다 겹치니까 여기 꼬리 지점에서 정말 풀베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구간을 정말 알차게 발라먹었거든요. 여기 구간에서 이더리움만 100% 넘게 올라갔으니까 어지간한 알트들 여기 구간에서 거의 뭐 100% 넘게 200%까지 올라간 알트 이 짧은 구간인데 엄청 많았거든요. 이때 뭐 폴리곤이 엄청나게 올라갔죠. 여기에 뭐 폴리곤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계열 코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구간 이 구간이거든요. 여기 구간의 상승률이 알트코인 기준으로 따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의 알트코인 상승률을 초과하는 구간입니다. 저는 여기 구간에서 루나 손실 그 다음에 이때도 매수를 잡았거든요. 이때 200G EMA 보고 이때도 매수를 잡았는데 이때 여기에서 이제 손절치고 나오면서 손실 봤던 거 일부를 그냥 싹 멘징하고 수익을 그냥 여기에서 여기까지 본 손실을 단 한 번에 이때 6월부터 8월 말까지였죠. 여기서 다 그냥 먹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최저점에 거의 본절 손절을 했는데 여기 이거는 못 먹었어요. 이거를 못 먹었어요. 이거를. 이때도 알트 움직임 되게 괜찮았잖아요. 이걸 못 먹었는데 이때는 그냥 손가락 빨고 있어요. 이때는 주식하느라고 차트볼 뭐 겨를도 없었는데 주식을 거의 2년 만에 다시 시작한 타이밍이 이때다 보니까 여기에서 최저점 손절을 했거든요. 365주 EMA 주봉 종가로 깨지는 거 보고 그리고 이제 다시 들어온 게 여기예요. 네. 그리고 다시 들어온 자리가 여기입니다. 다시 현물을 여기에서 잡았거든요. 이게 결국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차트를 분석한다라는 게 이제 거기에 온체인 데이터 분석까지 더해지면 내가 여기에서 매수를 크게 들어가야 될 이유가 몇 가지가 되는 건가요? 뭐 5가지, 6가지, 7가지, 8가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이때는 온체인이 되게 강하게 매수 자림을 나타내주는 구간이 여기 자리였거든요. 여러 가지 롱사이클 인디케이터뿐만 아니라 그러면 내가 매매 기준이 약한 구간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베팅하는 겁니다. 네. 분할 매수를 한다라는 거죠. 내 기준이 틀릴 가능성까지 염두하고. 근데 말 그대로 내 기준에 딱 맞아떨어지는 그러한 기준점들이 4가지, 5가지, 온체인까지 포함해서 막 더 겹친다 그러면 뉴스까지 거기에 동반된다 그러면 그때는 그냥 다 때려 박는 겁니다. 네. 레버리지까지 이렇게 해서 대출까지 땡겨서 박는 거죠. 그 자리에서는. 그러니까 분석이 의미가 없다라는 건 평균이 의미가 없다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네. 가끔 뭐 차트 분석 의미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차피 다 운이다. 그 말은 뭐냐면 평균이 의미가 없다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 평균이란 건 의미가 없다. 그럼 우리가 대체 그 뭐죠? 확률하고 통계를 왜 배우나요? 확률하고 통계를. 경제 전망 예측치 왜 조사하고 출산율 왜 조사하나요? 네. 결국 평균에 수렴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 평균에 수렴하는 지점을 발견하는 게 결국 차트 분석이고 네. 오늘 또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냥 계속 그냥 그 썰을 조금 풀게요. 그럼 그 관점에서 보면 정말 지금 자리는 어떤 관점이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결국 이제 에너지라는 게 모이고 그 다음에 흩어지고 수축되고 팽창되고 조정이 나오면 상승이 나오고 상승이 나오면 에너지가 소모되니까 조정이 나오고 그 원리인 거거든요. 이제 그걸 다양한 분석 툴로 만들어 놓은 게 뭐 지금의 다양한 이제 차트 분석 이론들이 되는데 지금 자리는요. 비트코인 차트 역사에서 가장 에너지를 빵빵하게 지금 모으고 있는 자리입니다. 한번 이전 차트 한번 봐보세요. 지금 이 자리는요. 비트코인 차트 역사상 가장 빵빵하게 에너지를 지금 거의 모으다가 지금 이제 세상 모든 에너지를 다 모아놓은 자리가 지금 이 자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이게 지금 이 응축된 에너지가 위로 발산이 된다 그러면 저는 2020년, 21년 사이클을 뛰어넘는 비트코인 기준 그때 대략 한 2000% 올랐잖아요. 저점 대비. 저점이 3K이고 고점이 6K라고 그냥 짱깨식으로 계산하면 2000% 올랐잖아요. 2000% 좀 넘게 올랐는데 저는 최소 5000%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소 5000%는 좀 너무 질렀나? 네. 하여튼 그 이상으로 무조건 20년, 21년 사이클 이상으로 저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역으로 여기 최하단 이 이평선 주봉상 이평선들이 다 응축된 이제 20주 이평 올라올 거고 제일 마지막에 남아 있는 게 200주 이평이거든요. 근데 역으로 만약에 이 200주 이평이 아래로 뚫린다.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또 이평선들 벌어질 거 아니에요? 에너지가 발산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위로 솟구치는 에너지가 아니라 아래로 떨어지는 에너지가 발산될 거라고 이평선들 다 찢어질 거고 그다음 볼린저 밴드 벌어지면서 MACD 역시 쫙 벌어지겠죠. 그러면 죄송한데 이 시장은 멸망입니다. 네. 그럼 저의 풀매도 기준은 어디일까요? 당연히 200주 이평이 되겠죠. 근데 여기가 풀매도의 기준이 되어야 될 근거가 하나 또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저는 이 박스권만 보고 그래서 지금 매매가 되게 쉬운 자리예요. 실은. 네. 물론 그렇게 하소연하시는 분도 있겠. 야 너는 여기에서 현물 대거 담고 지금 여유롭게 존버 치는 입장이니까 지금 매매가 되게 쉽고 여유롭다라고 말을 하지. 야 여기 올라왔을 때 야 여기에서 매수 잡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 다 올라오면서 매수 잡았을 거 아니야. 그러고 그런 사람들은 뭐 다 너같이 뭐 장투만 하는 줄 알아? 뭐 이렇게 하소연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제 기준에서는 제가 이때 매매 전체적인 전략을 짰잖아요. 그 트레이딩 뷰 글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전략대로라면 어쨌든 지금 넉 달 동안 5달, 6달 동안 제가 설계했던 그대로 올라오고 있고
이제 여기를 뚫고 올라온 이상 제가 기다리고 있는 건 이거 위로 에너지가 발산되는 일만 남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 반대의 경우를 생각하면 딱 여기만 보고 있으면 됩니다. 네, 실은. 여기가 깨지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제가 2년 동안 기다렸던 이 채널이 이 하락 채널, 이 장대 양봉으로 돌파됐거든요. 근데 이 채널 돌파에 대한 테스트가 안 나오긴 했어요. 근데 만약 이 안으로 들어가는, 이 채널 안으로 들어가는 조정이 나와버린다 그러면 저는 그냥 다 털고 그냥 떠나면 되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 이 암호화폐 시장을 거들떠도 안 볼 거예요. 죄송한데. 여기에서 지지하기 힘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은. 다시 들어가잖아요. 여기에서 지지 못해요. 네. 이거 더 아래로 꼬라박게 되고 지금 이 정도 수렴이 아래로 발산된다는 건 죄송한데 제로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제로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뭐 제로까지는 아니겠죠. 근데 사실상 사람의 인식에서는 이거 툴립이었네, 쓰레기 스캠이었네. 근데 제가 뭐 가끔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사람의 그 믿음이 확고한 사람의 머릿속에 불신이라는 씨앗 하나만 심고 물 주고 키워내게 되면 그 믿음이 싹 사라지거든요. 근데 암호화폐는 실체가 없어요. 그냥 그 믿음, 사토시가 백서에서 밝혔던 그 비전에 대한 믿음 하나로 지금 여기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그럼 이 시장은 제일 중요한 게 그거의 내러티브이고 지금 어떠한 그 내러티브 구조 속에서 차트가 움직이고 있는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없는 가치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이른바 생각이라는 거거든요.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결국 그 믿음을 사토시가 자신의 백서에서 주장했던 그 비전을 추종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시장은 올라가는 거고요. 더 많은 불신론자한테 사토시 비전을 뿌려야죠. 야, 사토시 비전 맞잖아. 정말 금융위기 나오고 정말 종이로 찍어내는 중앙화폐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가라는 게 그대로 실현되고 있잖아. 그럼 그 사람들 믿게 되고 정말 그런가? 그런 사람이 전체 뭐 대다수의 50%가 되고 60%가 되고 70%가 되면 뭐 정말 100만 달러, 1000만 달러가 되는 거고 정말 금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여기까지 떨어진다라는 건 단순히 가격이 떨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들, 그나마 이 시장에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의 머릿속에 불신을 가득, 네. 이게 사이비 종교거든요. 쉽게 말하면. 혹시 택시 보셨어요? 택시? 네. 그 택시에 보면 에피소드 있잖아요. 그 사이비 종교 관련 에피소드 있잖아요. 그거하고 좀 비슷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되게 좀, 이거하고 좀 비슷하, 이거 쉽게 말하면 저희는 지금 사이비 종교인 거예요. 네. 근데 사이비 종교가 커지면 뭐가 된다고요? 종교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불교도 처음에는 사이비 종교였어요. 근데 그 불교를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뭐가 되죠? 국가공인 종교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도 처음에는 로마에서 탄압받던 사이비 종교였거든요. 근데 로마 대다수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받고, 저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자예요. 복음을 전파받고 대다수가 그 기독교를 믿으니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표현이 잘못됐죠. 카톨릭이라고 해야죠. 카톨릭을 믿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카톨릭가 사이비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국가 공인 종교가 되잖아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거 아직까지는 사이비예요. 사이비. 네. 즉 사토시가 자신의 백서에서 밝혔던 비전은 사이비거든요. 근데 그 비전에 동의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이건 뭐가 된다고요? 정말 디지털 화폐가 되는 거고 정말 디지털 금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점점점 그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위기감을 느끼고, 원래는 사이비를 국가에서 신경을 안 쓰잖아요. 뭐 그래봐야 뭐 한 줌도 안 되는 것들 우리가 뭐하러 신경 써. 근데 이제 신경을 쓰는 수준만큼 대가리가 커졌다고요. 이 암호화폐 시장. 예전에는 야 그거 어디 뭐 불법 뭐 야동이나 다운받고 뭐 랜섬웨어 걸렸을 때 랜섬웨어 치료해 주세요라고 해커들한테 보내는 그런 거지 이게 무슨 뭐가 되겠어라는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된 건가요? 미국 정부가 벌벌벌 떨고 있는 수준만큼 대가리가 커진 게 비트코인이라고요. 네.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암호화폐를 못 믿는 그 친구들한테 가끔 욕박하지만 얻어먹지만 그런 얘기를 해요. 야, 5년 전에 전쟁이 터져가지고 자신의 재산을 정리해서 특정 화폐로 바꿔야 되는 타이밍이 왔을 때 여러 가지 이제 뭐 화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달러, 엔화, 뭐 원화, 위안화, 뭐 파운드화, 그다음에 뭐 유로화. 너는 그 중에 뭘 선택할래? 뭐 세 개만 꼽아봐. 그럼 뭐 1순위로 달러, 2순위로 엔화, 3순위로 유로화 이렇게 선택할 거라고요. 네. 근데 지금 시기가 지난 지금 뭘로 할래라고 하면 1순위나 하면 아직도 달러겠지만 2순위를 고르라고 할 때 비트코인을 집어넣을까 말까 하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요. 설사 비트코인 투자를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흘러 듣는 소리로 저런 게 있고 저게 약간 뭐 그런가 보네 뭐 막 디지털 금도 되고 막 그런 사람들까지 다 끌어와야 되는 겁니다. 어디로? 이 사이비 종교로.
그래서 가끔 이제 윌리우가 분석할 때 인터넷 채택률하고 비트코인 가격의 상관관계를 많이 윌리우가 분석을 하거든요. 저는 그거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인터넷도 처음엔 사입이었을 겁니다. 무슨 그게 그렇게 되겠어? 야, 사람이 물건을 직접 만져보지도 않고 맛보지도 않고 주문을 한다고? 입어보지도 않고 옷 주문을 한다고? 에이, 그게 되겠어? 라고 했지만 지금은 어떻게 되나요? 네. 다 바뀌었죠. 네. 우리는 먹어 한 번도 맛보지도 않은 음식을 주문을 하고요. 한 번도 자기 발치수에 재보지도 않은 운동화를 주문을 하잖아요. 네. 마찬가지인 겁니다. 처음에는 다 그 불신 속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더 많은 이제 이 사이비 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게 되면 이건 사이비 교가 되는 게 아니고 이제 국가에서 공인해 주는 하나의 자산이 되는 거고 이미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 자산이 됐죠. 심지어는 한 국가에서 그 국가의 공식 화폐로서 지정하는 단계까지 왔고 심지어는 이제 은행들마저 전통 은행들마저 내가 저 자산을 취급 관리 즉 수탁해 주겠다. 라고 나서는 은행들도 생기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격세지감이고 이게 앞으로 어디까지 커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바꿔 말하면 그 믿음이 생긴 근간은 뭔가요? 어쨌든 비트코인이 계속 올라왔으니까 그 믿음이 생긴 거거든요. 신통력을 보여줬으니까 사이비 교주가 미래 예언을 그대로 적중시키면서 내년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백서를 10년 전에 냈는데 그 백서대로 세상이 움직이니까 와 이거 정말 그런 거 아니야? 실현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역으로 가격이 쫙 빠져버린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다 나가는 거죠. 네. 네. 그나마 남아있던 이 시장에 남아있던 네. 신도들도 다 나가는 거라고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올드들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양반들은 말 그대로 장로거든요. 장로. 네. 교주. 사토시라는 교주가 있고 그 양반이 종교를 창시했어요. 그 밑에 바로 아래급 교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양반의 생각이 처음으로 동조한 비트코인 몇 센트일 때 암호화폐를 그냥 그 믿음 하나로 아직까지 존버치고 있는 그 양반들이 움직인다라는 건 뭔가요? 그 믿음이 가장 강한 양반들이 시장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뭔가 있다라는 거죠.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결국 이제 올드들의 움직임이 중요하다 쪽으로 또 결론이 나는데 뭐 이상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 그냥 뭐 가볍게 그냥 이런 얘기하고 뭐 차트 얘기가 아니라 원칙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결국 올드가 중요한 거고 이 시장의 미래는 결국 가격이 전부입니다. 실은 실체가 없어요. 그냥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뭔가 그 다른 게 있다면 그 가격 떨어짐을 감수하고 계속해서 물량 투입을 할 건데 이 시장은 가격 빼고는 아무런 실체가 없는 그런 시장인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은 역대 비트코인 차트 역사에서 가장 강한 에너지가 응축되어져 있는 구간입니다. 궁금하시면 한번 평균 한번 내보세요. 아까 제가 평균의 중요성 말씀드렸죠. 즉 이전 반감기 사이클이 이른바 그 매집권 긴 횡보 기간을 끝내고 에너지가 발산되기 직전 타이밍에 얼만큼 이평선들이 압축되어져 있었나, 가장 하단이 200주 이평선부터 가장 상단 이평선 사이가 얼마나 압축되어져 있었나 를 한번 봐보시고 그 압축되어져 있는 수준에 따라서 그 다음 상승폭이 얼마나 많이 나왔나, 즉 압축이 많이 된 상태에서는 더 길면서 더 강한 상승장이 나왔고 상대적으로 압축이 덜한 상황에서는 더 짧고 더 약한 수준의 상승장이 나왔으며 심지어는 그 중간에 한 번 더 압축시키는 과정까지 거치면서 두 번의 압축 과정을 거치고 다음 상승장 추세를 뽑아내더라 라는 게 어느 정도는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근데 그 관점에서 보시면 제가 그 관점에서 여기 저점을 분석을 한 거잖아요. 네. 얼마나 많이 그 팽창이 되는가, 발산이 되는가,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발산되었는가의 관점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여기가 저점이라는 결론이 나왔고 그래서 제가 여기로 매수를 한 거,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물론 이제 그것만 근거는 아니었죠. 뭐 온체인부터 해가지고 제가 트레이딩부에 올려놓은 장기 사이클 분석 관점에서도 참 여기는 12월 구간은 정말 매력적인 구간이었다. 근데 지금은 그 시작점에 남아 있다고요. 네. 지금은 깨작깨작 몇백 달러, 몇천 달러 먹겠다라고 선물 매매해야 될 구간이 아니고 앞으로 2년 내에 나는 몇백으로 몇억을 정말 몇천억, 몇십억을 만들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준비를 하는 공간이거든요. 네. 뭐만 되지 않으면 이게 요 마지막 마지노선을 깨고 내려가지만 않으면. 네. 그래서 지금은 매매가 쉬운 자리다. 이렇게 쉬웠던 적이 없습니다. 네. 기준이 너무 명확하거든요. 여기 깨지면 그냥 다 던지고 그냥 당분간 휴식.
당분간이란 건 연 단위입니다. 연 단위. 어쩌면 그냥 앞으로 영원히 휴식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반대로 여기가 깨지기 전까지는 그 어떤 조정이 오더라도 그냥 앞으로 2년간은 풀롱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된다 이거죠. 뭐 구간이 긴 것도 아니고 이 아랍 구간이 24,000달러예요. 24,000달러. 꼬리 다 빼고 종가로 계산하면 대략 24,000달러거든요. 그냥 200주 EMA 보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24,000달러예요. 24,000에서 25,000달러 레벨인데 여기가 깨지기 전까지 그냥 무조건 풀롱인 거예요. 그 어떤 조정이 나오더라도. 대신 더 좋은 가격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알트코인을 사기 위해서 4시간 봉으로 이 직거래를 한 거고요. 4시간 봉으로 이 직거래를 한 거고, 지난 일주일 동안 4시간 봉으로 채널을 긋고 이 직거래를 한 거고, 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정말 대응이 쉬운 구간이라고요. 처음 하는 얘기도 아니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아직 많이 못 올라왔으니까, 아직 15,500달러에서 이제 고작 3만 달러 겨우 한번 넘어섰거든요. 아직도 매력적인 가격대라고요. 고점이 저는 38만 달러라고 생각하는데 29,000달러면 아직도 최저점 발바닥 각질이죠. 네. 이렇게 보셨으면 하는데 네. 뭐 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거고 그러잖아요. 네. 아무리 포교를 해도 이 사이비 종교에 포교가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네. 저처럼 의심의 눈초리로 보면서 그래도 말이 되네. 일단 발은 담그고 있어야겠음. 이렇게 시장을 보는 사람도 있고 저는 맥시멀리스트는 아닙니다. 참고로 저는. 네. 저는 그냥 이 분석의 툴로 봤을 때 앞으로 더 올라갈 여지가 많이 남아있다, 먹을 게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 시장에 남아있는 거고 모르죠. 어쩌면 저도 이제 나중에는 정말 광분한 맥시멀리스트가 될지 비트코인 100만 달러, 1000만 달러를 부르짖는 사람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네. 조금 이제 장기적으로 여유롭게 지금은 길게 보면 매매가 정말 쉽다. 이 안에서 지지고 볶고 온갖 일이 일어나지만 올리고 털고 온갖 일이 일어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정말 대응이 쉬운 구간이다. 하지만 뭐 사람은 오늘이 전부인 줄 알고 사니까 이 안의 움직임이 중요하죠.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인간 심리라는 게 지금 100만 원 받으실래요? 2년 뒤에 1000만 원을 받으실래요? 라고 하면 대부분의 99.9%의 사람은 뭘 선택한다고요? 저 지금 100만 원 받을래요. 내가 널 언제 봤다고? 갑자기 제가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저 지금 100만 원 받으실래요?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제가 2년 뒤에 다시 나타나 1000만 원을 줄 건데 어떻게 하실래요? 하면 다 지금 100만 원이요. 이걸 선택한다고요. 그리고 거기에 함정이 있는 거라고요. 실은. 네, 뭐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지금 뭐 피보나치하고 막 선 긋고 1파, 2파, 3파, ABC 조정 막 뭐 하모닉 패턴 막 들이밀고 있는 것보다도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큰 돈을 벌려면 그 마인드가 더 중요합니다. 백날 분석 하루하루 하면서 몇백 달러, 오늘은 그래도 어제보다 1000달러 더 먹었네, 100달러 더 먹었네, 아이씨 오늘은 멘징해야 되니까 좀 배율 세게 해가지고 어제 10,000달러 손실 본 거 복귀 가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어쩌면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요. 네. 2년 뒤에 봅시다. 감사합니다.